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최근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는데 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룹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이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롯데그룹이 결국 위기설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기로 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롯데그룹 관련 재무 이 위기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네. 이에 롯데그룹주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 시장에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이 회사채 금리가 치솟자 이 롯데그룹이 이제 부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롯데그룹은 지난달 기준 총 자산이 139조 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으로 해서 56조 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조 4천억 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롯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룹 전반에 걸쳐서 자산 효율화 작업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지금 돈 많다, 돈 못 갚을 일 없고 유동성 위기도 없다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기에는 네. 지금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루머로 돌았었는데 네. 이게 찌라시라고 하죠. 이 루머에는 롯데 이제 다음 달 초 모라토리엄 지급유예 선언설, 차입금 39조 원,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가 연대보증 치명타에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이 담긴 이런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풍문으로 돌았었는데 시장에서 실제로 주가나 금리가 영향을 받자 이 롯데그룹 측이 이 찌라시가 이제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명 공시까지 냈고 결국에는 공식 입장 자료를 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롯데그룹 측에서는 그러니까 소문과 다르게 네.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공식 그렇죠. 입장이긴 한데 그런데 이 소문이 아주 근거도 없는 게 아닌 게 이 롯데케미칼 회사채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롯데케미칼 회사채가 이 기한 이익 상실 EOD 위기에 실제로 처했었는데요. 네. 이 EOD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 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나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졌을 경우에 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오늘 이제 2013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행한 회사채 14개의 기한 이익 상실 EOD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회사채 재무 약정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3개년 누적 평균치로 부채 비율 200% 이하를 유지를 하고요. 이 삼각형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수치가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채 원리금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들 방금 얘기하기 드렸던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롯데케미칼은 근데 이제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 약정 항목 중에서 3개년 누적 삼각형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이 항목을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롯데는 지난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이 이제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되고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수익성이 저하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못 내는데 이자 비용은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 약정 항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삼각형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은 한 4.3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5배 미만이 됐죠. 이 같은 재무 특약 조건이 미준수 사유 발생에 대해서 롯데케미칼은 이제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이 사채권자 지폐를 소집해서 이 특약 사항을 좀 조정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은행으로 치면 이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인데 이 회사 말만 믿고 계속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롯데케미칼이 유동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밝히긴 했고 네. 사채권자 지폐를 열어서 좀 협의를 일단은 그 원인이 발생을 했으니까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채권자들이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해서 모든 자금으로 한꺼번에 회사채를 회수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당장은. 네. 롯데케미칼은 지난 10월 기준 활용 가능한 이제 보유예금 2조 원을 포함해서 가용 유동성 자금 한 4조 원 상당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부채 비율이 한 75%로 견조한 재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추가로 해외 자회사 지분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1조 3천억 원을 선제적으로 또
조달할 계획이고요. 1조 3천억 원 중에서 이제 6,600억 원은 이달 초에 이미 조달을 마쳤고 나머지 한 6,500억 원 가량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투자 리스크 관리도 확대해서 대규모 현금 유출을 요하는 투자는 좀 계획 조정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미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254억 원과 관련한 이 재무 약정을 충족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때도 적용 유예를 받아서도 위기를 넘긴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롯데 지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이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와 이제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 경영을 유지를 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서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뭐 롯데그룹이 돈은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이 앞으로 롯데케미칼 회사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문이 해프닝에 그칠지 뭐 네. 실제로 위기가 닥칠지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세계경제 저성장 부채 시름 진단.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높은 부채 문제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다. 아주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와 내년 202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2%, 3.2%, 3.1%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2006년부터 2015년 평균 성장률이 3.6%인 점을 감안하면은 이 성장률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MF 총재는 이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지적하면서 저성장과 많은 부채의 조합이라는 가혹한 상황에서 고물가까지 겪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IMF는 전 세계 공공부채가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10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3경 6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GDP 한 93%에 해당을 하고요. 네. 네, 또 국가별로 진단한 내용도 살펴보면요. 네, 우선 이제 중국과 독일 등 이제 주요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개적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 달성에 대해서 강조한 데 이어서 9월에 이제 당국이 부양책을 또 내놨지만 경제에 대한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이제 1분기 5.3%로 선방을 했는데 2분기 4.7%를 기록한 데 이어서 3분기에는 작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4.6%에 그쳤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내수와 부동산 시장 부진 장기화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방 정부 부채와 청년 실업에 더해서 이 미국과의 어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4.8%에 그치고 내년에는 4.5%, 2029년에는 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IMF 총재는 중국이 내수 촉진을 위한 계획 없이는 성장률이 4% 이하대로 떨어질 것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IMF는 또 중국의 무역 갈등 고조와 함께 이제 부동산 조정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아시아 경제의 전체적인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중국은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봤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IMF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2%로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2.5%로 2.5%에서 2.2%로 하향했고요. 네. IMF는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커진 편이다. 라면서 국내 환경 변화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중일 중에 이제 일본을 한번 보면은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IMF는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 0.3%에서 내년 1.1%로 조금 상승했다가 2029년까지는 1%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또 봤습니다. 네, 또 유럽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곳이죠. 이 독일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유럽연합 주요국인 독일 경제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0.2% 이제 감소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달 독일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3%에서 마이너스 0.2%로 낮췄습니다. 작년 0.1% 마이너스 이어서 2년 연속 이 경제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네.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업계 불안까지 겹쳤고요. 네. IMF는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이제 경제 성장률도 올해 0.8%에 이어서 내년에도 한 1.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요. 2029년 전망치 역시 1.2%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는 이제 연착륙을 향해 좀 나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이 2022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공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올해 9월부터 별 문제 없이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경제 연착륙, 경제 성장 기대감이 커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지표를 보면은 뭐 대량 실업 없이 이제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적절한 속도로 오르고 있고 이제 월별 고용 증가세는 이제 노동 시장 신규 진입자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를 보면 2분기 3%보다 조금 낮은 2.8% 성장을 했는데 네. 여전히 이제 뭐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주가 지수도 계속해서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성장폭 둔화 우려. 앞서 경제원에서 예고했던 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잘 나왔습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3분기 350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0.8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이제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이제 상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을 약 375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네. 이 또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지속적인 AI 열풍 속의 3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94%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106%가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네. 2배 넘게 뛴 것이죠. 특히 이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308억 달러로 이 또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최신 AI 칩 블랙웰의 본격적인 생산 및 출하가 이번 4분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 4분기에는 수십억 달러의 실제로 블랙웰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내년 몇 분기 동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현재 주력 AI 칩인 H200의 매출도 이번 분기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 네. 전망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간밤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내렸습니다. 네, 이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섰지만 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실적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장마감 실적 발표 후에 3% 이상 하락을 했다가 1% 안팎으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엔비디아 매출 증가폭이 둔할 또 예상도 이제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1분기 매출이 262%, 2분기는 122%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3분기에서는 이제 증가율이 94%로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분기에는 전망대로라면 증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9.6%에 그치는 셈이죠. 네. 이에 따라 시장의 높아진 기대를 과연 부응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월과 5월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 주가가 뭐 두 자릿수 이렇게 급등했었는데 뭐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주가 자체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한마디로 깜짝 실적을 내야 주가가 오를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좀 심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야지 좀 주가가 네.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분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블랙웰이 AI 열풍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분기에 기존 추정치보다 더 많은 블랙웰을 인도할 것이라면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